지금 미국은 혼돈의 상태입니다. 팬데믹,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또 이제는 조지 플로이드 프로테스트로 인해서 미국은 혼돈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5월 25일 2020년 46살의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미니애폴리스 미네소타에서 백인 경찰 데렉 셔븐에게 의해서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냥 사망한 것도 아니고 이 백인 경찰이 무릎으로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한 9분 동안 눌러서 사망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조지 플로이드가 죽을 때 수갑을 채운 상태였고 엄마를 불렀다고 해서 사람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비디오로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너무 흥분해서 길거리로 뛰쳐나와 많은 도시에서 미국 전국에서 프로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테스트를 할 때 그냥 프로테스트 평화적으로 하면 좋은데 폭동으로 이어졌고 그 폭동을 지켜보던 저로서는 1992년 4월 29일 LA 라이엇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LA 라이엇은 4명의 백인 경찰들이 란니 킹을 체포하던 중 엄청나게 심한 폭행으로 인해서 재판을 했었는데 그 재판이 not guilty, 죄가 없다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TV로 그 재판 결과를 보고 사우스 센트럴에서 조그맣게 시작했던 폭행이 크게 번지면서 K-타운으로 올라왔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때 사우스 센트럴로 지나가던 트럭 운전사 레지노 데니가 비참하게 사람들에 의해서 폭행당했다는 것 여러분도 잘 기억하실 것이고, 또 이 K-타운, 우리 한인들이 미국의 아메리칸 주임을 가지고 열심히 이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한인 업소들 몇 시간 만에 불로 타버린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그 생각이 나게 됩니다. 더욱 우리를 지켜주고 또 보호해야 될 경찰과 내셔널 가드가 K-타운은 지키지 않고 웨스트 LA 쪽만 지켜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직접 총을 가지고 가게를 지켰던 그 모습, 그 LA 라이엇은 우리 이민 역사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이기도 합니다. 자, 이때 왜 흑인들이 또 우리 히스패닉 그 분들이 왜 K-타운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냐? 벌써 이미 그 전부터 흑인들과 한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문화적인 갈등, 또 언어적인 그 차이 때문에 서로 오해가 있었는데 흑인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했냐면 한국 상인들은 자기네들을 무시한다. 그리고 자기네들 동네에 와서 돈만 벌고 자기 커뮤니티에, 흑인 커뮤니티에다가는 다시 기부를 안 한다.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터진 것이 뭐냐면 3월 16일 1991년에 LA 라이엇이 터지기 전 1년 전이죠. 한인 상인 두순자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자분이 가게에 들어온 9학년 라타샤 할린스와 몸싸움을 하면서 그 총으로 쏴서 라타샤 할린스 학생이 죽었습니다. 이 재판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5년 동안 집행유예, 그 다음에 400시간 사회봉사, 그다음에 500불 벌금을 무는 것으로 이렇게 판결이 끝났습니다. 흑인 사회에서 불만이 컸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 겨우 형벌이 이렇게 약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쌓이고 있을 때, 그리고 이때 문제가 뭐였냐면 미디어에서, 방송국에서 이 백인과 흑인의 그 인종차별 갈등을 자꾸만 그 한인과 흑인의 갈등으로 몰고 가는 것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인들은 이 백인과 흑인들의 갈등 속에서 피해를 본 피해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LA 라이엇 후에 흑인 리더들과 한인 리더들이 언어의 벽, 그다음에 문화의 벽을 좁혀가려고 많이 노력했고 지금은 많이 나아진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도 많이 노력할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이번 그 조지 플로이드 프로테스트로 인해서 우리 K-타운이 LA 라이엇처럼 많이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점이 감사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미국 전역으로 이 메이저 시리즈, 미국의 대도시에서 이 프로테스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만이 쌓인 것이 폭발했고, 특별히 이 흑인들이 400년 동안 쌓인 그 분노와 불만이 이 폭발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입니다. 이 조지 플로이드 프로테스트를 보면서 제가 4가지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프로테스트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Black Lives Matter. BLM. Black Lives Matter. 그렇습니다. Black Lives Matter. 흑인들의 생명 소중합니다. 흑인들의 생명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 사실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10계명에서도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명은 귀중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종차별을 말할 때 인종을 근거로 다른 이들을 차별하는 사상을 말하며 특정 인종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배타주의며 다른 인종인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종차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다른 인종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인종보다 더 낫다. 어떤 인종들보다 더 낫다. 더 똑똑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무의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인종차별인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먼저 다른 인종을 존중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분들과 나누려면 우리는 인종이 다른 사람들도 존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는 닥터 마틴 루터 킹 같은 리더가 아주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흑인 민권 운동 리더들을 존경하고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벌써 길을 닦아놨어요. 이분들이 벌써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혜택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미리 길을 닦아놨지 않았으면 아마 벌써 어쩌면 우리는 학교도 백인들하고 같이 다닐 수도 없고요. 백인들 사는 동네에 들어가 살 수도 없고 화장실도 백인들과 같이 쓸 수도 없고 뭐 비행기를 타더라도 백인들은 따로 앉고 우리 뭐 소수민족은 따로 앉는 그런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벌써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야말로 우리 닥터 마틴 루터 킹 같은 리더들이 나와서 많은 젊은이들을 올바르게 프로테스트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복수와 파괴가 아닌 이 힐링, 치유와 회복의 중심의 운동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행할 수 있는 리더들이 나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경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조지 플로이드를 죽인 그 백인 경찰이 한 행동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 경찰은 법적으로 죗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찰들이 다 나쁜 경찰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경찰들이 매일마다 어떠한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저는 선생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을 봅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요, 정말 out of control이에요. 선생들 말도 안 듣고요. 교장들 말도 안 씁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규칙도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자, 이런 학생들이 사회로 나갔을 때 이런 학생들을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경찰들이에요. 근데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면 어쩌면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우리가 폭력을 가하는 경찰들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경찰들도요, 가족이 있고 자기 생명을 보호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또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사회에서 정말 그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 억압된 사람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경찰들이 되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82편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난한 자와 고아의 권리를 옹호하며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라. 그들의 악인들의 손에서 구출하라. 자, 이것을 믿고 행하는 경찰들이 많이 나오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는요, 어떤 정부, 어떠한 그 정치적인 시스템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공산주의도 실패했습니다. 사회주의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이 자본주의도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그 민주주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 민주주의. 그러나 이 민주주의가 위험한 것은요, majority가 어떤 것을 믿을 때, 옳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법이 됩니다. 그 법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반대 입장에서는 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법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죄가 있고 온전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이 죄성에 든 세상에서 살 때 사람들은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계속 인종차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프로테스트를 해도 인종차별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시스템은 좀 변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상, 그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변화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분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될 때에는 그때는 social injustice,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부당한 일이 없을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정말 완벽한 그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계속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하고 지금 이 어두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친절을 베풀고 작은 불꽃이 되어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45편 13절 읽고 오늘 프레젠테이션 마치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